예,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것은 단순한 인사지연이 아닙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부를 스스로 짜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지금 5달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있고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반드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통령 명의로 임명을 하지만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제청 범위 내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5달째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도 임명권자가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자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낯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그리고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이런 사건들도 따로 있죠. 이런 대통령이 바로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 구성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 손으로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재판 개입이 아니라 재판 매수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관에게는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스스로 사건으로부터 물러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회피는커녕 자기를 재판한 법원 구성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장동 변호사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이런 뻔뻔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서 임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고인인 이 재판을 담당한 법원 구성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을 빈대에 비유했다고 주장하는 사오정이 나올까 봐 말씀드립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은 염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을 파렴치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파렴치한 행위를 비판해야 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어제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노위와 산자위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산자위에서 같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장관이 덜덜 떱니다. 덜덜 떨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처음에는 광주 군공항 부지로 어떻게 이게 지정되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누가 제안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기업 그러다가 정부 그러다가 뭐 말을 잘 못하다가 몇몇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니까 그 정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 어떤 부지 몇 개 부지 제안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 개 부지 뭐 있었냐 그러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알려줄 수 없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곳은 지금 전력과 용수가 전부 확보되어 있고 부지 공사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고려 대상에 됐냐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처음엔 답변 못한다고 하다가 168만 평이라고 하니까 부지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구미시에 확인해 보니까 최대 400만 평까지 제공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답변 못합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걸 보면서 저는 되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로 지금 반도체
부지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진짜 전력이 풍부한 건지, 용수는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건지, 미군은 협의가 가능한지. 미군은 지금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나서서 미국에 반도체 투자하라고 하고 있는데, 호남에 반도체 투자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 군공항 부지에서 비켜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두려웠습니다. 반도체 누구보다도 지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가장 적절한 부지에 저는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국민들께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부지에 적절한 부지들을 우리가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부지로 하자, 그렇게 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국민들이 그 부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개선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들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 결정이었다. 정치적 결정 뻔합니다. 이번 주에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호남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 미래에 이 산업이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나중에 다 진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앞에 이 사진을 한 장도 왔는데, 이게 눈을 가린 경주마입니다. 그 과천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들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오로지 속도만을 강조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합니다. 경주마는 시속 60에서 70km에 달하는 폭발적인 속도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결승선까지의 짧은 순간에만 유효할 뿐, 그 이후에는 극심한 체력 고갈과 함께 치명적인 관절 부상이나 심지어는 폐출혈을 유발하며 가혹한 질주의 대가로 일반적인 말에 비해 훨씬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은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도와 방향을 다 고려하면서 복합적으로 안정감 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국가 운영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후 무서운 속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라는 말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살벌한 속도로 달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사회 파탄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부동산 정책, 과열된 증시 부양, 거침없는 형사 사법 질서의 파괴, 엉망진창 국방 운영,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과 후유증에 대해 저희 당과 국민들이 절절하게 목 놓아 외쳐보지만, 이 정부는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고 귀도 막아버리면서 공포스러운 속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통곡 소리와 절규하는 모습은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폭발적인 질주가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 수명이 짧은 경주마의 슬픈 운명과 오버랩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정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절망의 나날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내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상입니다.